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의 변동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돌연변이, 사람의 유전병의 두 번째 시간. 자, 이번에는 염색체 돌연변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강의는 유전자 돌연변이 뭐야? 유전자의 본질은 DNA이고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정상적이지 못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유전병이 생긴다라고 했고, 그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알비노증, 그죠? 낭성섬유증, 됐죠? 헌팅턴 무더병, 그 다음에 페닐케토뇨증, 이렇게 5가지 정리해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2가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페닐케토뇨증에 관련된 거, 이런 거이구나라고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제 우리 염색체 돌연변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다? 구조 이상과 수 이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제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둘 다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수 이상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무슨 현상에 의해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수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정상적인 핵상을 N을 줘야 되는데 N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멘델의 무슨 법칙을 분리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건데 우리 멘델의 법칙 잘 출제되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알고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알겠죠? 그래서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째, 당연히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을 통해서 날 수 있는 게 뭐다? 핵형 분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핵형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나타나게 된 거다. 꼭 기억하시고, 종을 구분할 수 있고 성별도 구분할 수 있고 염색체 돌연변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염색체 돌연변이의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핵형 검사, 핵형 분석에 관련 건 나올 때 쌤이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어떤 세포로 봤는지. 2번째, 그 세포를 관찰하는 시기, 그게 언제라고 했지? 중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꼼꼼히 봐야 될, 물론 1번부터 23번의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몇 번? 5번, 7번, 18번, 21번 석염색체 괜찮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된다. 왜? 그것이 구조 이상과 수 이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다. 꼭 아까 언급했던 거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1번부터 23번에 모두가 다 수 이상과 구조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염색체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니까 염색체 돌연변이는 여러 유전자들을 변화시켜 많은 형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알겠죠? 또 가끔씩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더 많아요? 염색체 돌연변이가 더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또 누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접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는 46개이고 뭐 구조 이상과 수 이상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근데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존재하고 있는 건 벌써 3만여 가지니까 염색체 수의 구조와 이상이 하는 거와 3만여 가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 수를 봤을 때 조금 더 유전자 돌연변이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본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직 규명된 건 없으니까 이걸 수학식적으로 확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염색체 돌연변이가 유전자 돌연변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것 같니? 이제부터 염색체 구조 이상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A, B, C, D 하나의 염색체에
A, B, C, D, E, F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뭔가 이상이 생긴 거야 봤더니 A, B, D, F처럼 이처럼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부위가 뭐하니? 사라진 거야. 없어진 거야. 소실된 거야. 괜찮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결실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 일부가 소실되는 경우를 우리는 결실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우리 하나만 좀 기억할까? 자, 이 중에서 아까 몇 번? 자, 5번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라고 하는 거가 만약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되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또 고양이를 우리 묘라고 얘기해서 묘성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또는 묘성 증후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7번은 윌리엄스 증후군. 괜찮아. 하지만 5번은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좀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A, B, C, D, E, F란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가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A, BB라고 해서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서로 뭐니? 겹쳐진 거야. 됐니? 그렇게 겹쳐진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우린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거를 중복이구나. 그래서 결실은 없어지는 거고 중복은 겹쳐진 거를 얘기한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중복과 결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F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었어? A, C, B. 와, 여기 뭐야? 원래 A, B, C의 위치가 있고 순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B와 C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벗겨졌어. 인버전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역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염색체의 유전자가 뭐야?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린 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뭘까? 여기는 A, B, C, D, E, F가 있는 염색체 유전자이고 여기는 V, W, X, Y, Z라고 하는 건 얘와 얘는 서로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얘와 얘는 서로 뭐 하는 거야? 비상동 염색체. 그죠? 비상동 염색체다. 즉 무슨 얘기냐? 옆집 염색체야. 얘가 1번 염색체면 얘가 2번, 3번 옆에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C, D, E, F가 있는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 V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이 앞에 있는 자리는 뭐야? A와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V인데 V라고 하는 게 왔고 또 V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있는 비상동 염색체에 있는 부분에 여기가 있는데 얘네들 서로 뭐하니? 자리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자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좌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비상동 염색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 전좌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선천성도 있지만 후천적 돌연변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중에 종류가 뭐 버킷 림프종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만성 골수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하지만 그 종류를 다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전좌야. 이거는 역이야. 그거는 중복이야. 이거는 결실이야. 라고 하는 거의 정도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이 생기게 되게 되면 염색체의 수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핵상의 변화가 없고 약간의 유전자 양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구조 이상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구조 이상이었고 자, 이제 수 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더라? 그렇지. 무슨 현상 때문에 비분리 현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확인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뭐다? 이수성이다. 하나는 뭐가 있다? 배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수, 수가 다르다.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은 2n이었는데 하나가 더 있거나 플러스 1, 하나가 더 없거나
마이너스 1. 그래서 2n 플러스 마이너스 1, 2n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것을 이수라고 얘기하고 배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2n 또는 이렇게 되는데 3n, 4n 이렇게 배수로 점점 염색체 수가 증가되는 것들을 우리는 배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자. 그래서 비분리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성과 일수성을 정리하는 건데 지금 정리하는 거는 이수성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대부분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비분리다. 괜찮죠? 그 다음에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잘 봅시다.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 자, 이런 것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린 기억나니? 이걸 G2라고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감수 1분열의 중기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세포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서로 상동염색체 이렇게 핵상이 2N인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상동염색체가 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와야 될 하나의 상동염색체가 어디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하나씩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염색체가 이렇게 같이 가버린 거지.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존재하게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 셈요. 요게 핵상이 얼마예요? 요거 2n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 핵상을 몇 n이라고? 2n이잖아. 요거 같은 거 두 개씩 있으니까 2n이야. 어머, 그러면 쓴요.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요렇게 생겨있는 요 세포는 핵상이 몇 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같은 거 두 개 있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요거를 2n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니? 요거는 2n이 아니야. 왜요? 원래는 이렇게 n이었잖아. 원래는 이렇게 n이었잖아. 됐니? n이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가 왔으니까 요거를 n 플러스 1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이수성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수성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1번부터 23번의 염색체가 싹 다 비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1번에서부터 23번 중에서 일부가 비분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생겼다? 그러면 21번 염색체만 빼고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잘 된 거고 걔만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n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시는 거고 그러면 원래 있던 얘는 원래 있었던 n이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부족하게 된 거니까 얘는 n-1 이렇게 부르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가 2n에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생기면 돼. 그러면 비분리는 이렇게 1분열에서만 잘못이 되고 2분열에서는 정상인데 여기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요거 21번이라고 한다면 21번 염색체에서 이렇게 비분리가 됐어. 1분열. 그러면 여기서는 2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면 없는 거니까 그냥 얘도 n-1이라고 하는 핵상을 갖게 되는 세포. 얘도 n-1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염색 분체는 정상적으로 핵상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n 플러스 1이니까 뭐다? 얘도 뭐야? 핵상이 n 플러스 1과 핵상이 n 플러스 1인 자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핵상의 종류가 n 플러스 1과 여기 n 플러스 1과 n-1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핵상의 종류가 생긴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을 볼게. 마찬가지야.
얘도 21번 염색체라고 보자. 21번 염색체 빼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분리가 잘 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감수 제1분열 중기 또는 지투기라고 얘기했을 때 얘도 핵상은 2N이야. 그리고 여기서 1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됐어. 그래서 핵상이 얼마가 되는 거야? N이라고 하는 걸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감수 2분열은 왼쪽에서도 한번 하고 오른쪽에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왼쪽에서 있는 것들은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잘 됐어. 그래서 얘도 뭐야? 핵상이 N인 거야. 괜찮아? 그런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하나씩 염색 분체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머 여기 있던 염색체가 어디니? 이렇게 가버려서 원래는 핵상이 N이잖아. 그치? N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뭐다? N-1. 얘는 원래 N이어야 되는데 여기 있던 염색체가 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N+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면 핵상의 종류가 몇 가지다? 3가지가 되는구나. 어떻게? 정상적인 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가 부족한 N-1도 나올 수 있고 하나가 더 많은 N+1이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다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핵상의 종류는 어떻게 한다? N+1과 N-1이라고 하는 두 종류. 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핵상의 종류는 어떻게 된다? N과 N+1과 N-1이라고 하는 3종류의 뭐가 생식세포 유전자를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있어. 요렇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있고 여기 누가 정상적인 핵상 N이라고 하는 거랑 수정을 하게 되면 얘는 N이고 N-1이고 합키지 뭐더니 EN-1이라고 하고 정상보다 하나가 부족한 아이가 태어난 거고 얘는 N+1의 정상적인 핵상을 갖고 있는 N과 수정을 하게 되면 EN이 되고 정상보다 하나가 더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보게 되면 똑같이 N과 N-N+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야? N이가 뭐야? 여긴 정상적인 N과 수정하게 되면 정상이 나올 수가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정상적인 N과 수정하게 되면 정상보다 하나가 부족한 아이가 나올 수 있고 얘는 하나가 더 있는 아이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게 되게 되면 1분열에서의 비분리는 핵상의 종류가 2가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핵상의 종류가 몇 가지? 3가지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잠깐 오른쪽 잠깐 와볼까요? 자,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거야.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뭐가 일어나는 이수성일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에 1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면 핵상의 종류는 N+1과 N-1이겠구나. 두 번째,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게 되게 되면 핵상의 종류는 N과 N+1과 N-1 종류가 3가지가 나타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잘 봐. 그리고 나서 이수성을 통해서 태어난 베이비를 보게 되면 그 일부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일부가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는 1번부터 22번까지에 있는 염색체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애똥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운 증후군 같은 아이는 어떠냐면 21번 염색체, 즉 21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아서 EN+1만큼의 몇 개 갖고 있는 거? 47개를 갖게 되는 아이가 바로 다운 증후군. 즉 아까처럼 21번 염색체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아이가 N+1이 만들어진 엄마 또는 아빠에 의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정자 또는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게 몇 번일 때? 21번일 때.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뭐가 된다고? 그 이름이 바로 다운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똑같아. 얘는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은 거를 다운이야. 하지만 에드워드는 18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뭐한다? 하나가 더 많아 47개를 갖게 되는 거, 이걸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고 만약에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부가 생겨서 수정되는 아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잘 되어 수정을 했는데 성염색체에서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 엄마 또는 아빠 두 분 중에 X 또는 X를 줘서 여자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X염색체를 한 개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염색체는 다 쌍을 이루는 정상인데 성염색체 X만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이 아이가 뭐야? 정상적으로 더 그렇지 하나가 부족하게 되는 거. 성염색체 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EN-1인 45개 염색체를 갖게 되고 이런 아이를 무슨 증후군이다라고 한다? 바로 터너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터너 증후군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Y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남자야. 정상적인 남자인데 얘는 정상적인 것보다 X를 뭐한다?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린 뭐라고 한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정상적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EN 플러스 1만큼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다? 47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XX,X라고 하는 거는 여자이지만 여기 하나 더 뭐야? X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구나. X가 3개 있구나. 그럼 얘를 뭐야? 정상적보다 하나 더 많구나. EN 플러스 1만큼의 47개를 갖게 되고 X가 하나 더 많은 이거를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남자가 XY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Y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 이럴 경우에는 Y가 하나 더 있고 이런 것을 E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47개를 갖게 되는 남자야. 이거를 우리는 초남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초남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를 한 번씩 일어났을 때 요렇게 핵상의 종류가 나타날 수 있고 상염색체 그름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정자 또는 난자가 또는 정상적인 난자와 수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종류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다운이 에드워드, 터너, 클라인펠터 초여성, 초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성에 의한 대표적인 돌연변이다라고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거 좀 더 있거든요. 좀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게 되게 되면 염색체 비분리 그림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주어진 거 가볍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실수를 좀 유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계도 비분리 관련된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수의상에 의한 유전병의 얘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염색체 구성을 보게 되면 45개 앞에 있는 거는 상염색체인데 원래 상염색체는 44개야. 그렇지. 44개인데 얘는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나타낼 수가 있구나. 왜? 상염색체의 비분리가 생겨 성별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고 특이한 안면의 표정과 지적장애와 심장기형, 조기노와 양눈 사이가 멀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4.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고 정상보다 X염색체 하나만 있고 하나가 성염색체가 없네. 그래서 X만 있는 거 얘다. 그래서 외관상 여자이지만 난소의 발달이 불안정하여 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터너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개의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인데 XY가 있는 게 아니라 XX, 정상보다 X가 하나 더 많네. 성염색체가 XXY가 된 거, 외관상의 남자이지만 정소의 발달이 불안정하며 유방 발달과 같은 여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아이고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기본적인 유전병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그 다음에 초남성, 초여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에 수의상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요런 정도만 기본만. 1분열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나면 핵상은 N+1과 N-1. 괜찮아? 그 다음에 2분열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N과 N+1과 N- 세 종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수성이었고 이제 배수성만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배수성 봅시다. 자, 배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그래,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수가 된 거야. 그래서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할 때는 얘는 뭐야? 모든 염색체의 비분리가 생기는 거, 모든 염색체의 비분리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수성이라고 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자, EN이고요. 요거는 남자라고 하고 여기가 여자였을 때 정상적으로 핵상이 N 만들어지는 거야. 생식세포 분열하면. 그런데 엄마가 EN이면서 N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는 일부 염색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1번부터 23번의 모든 염색체가 잘못되어 엄마가 그냥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옹팡 다 들인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수정하게 되면 요게 몇 N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3N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염색체 수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 이런 거를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 배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보통 사람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식물에 많이 나타나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3N이 나타나게 되는 거 바로 뭐냐고 하냐면 이게 이제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은 어떻게 생식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겠지. 왜?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지? 생식을 할 수가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수성이다. 일부 염색체가 아니라 모든 염색체 비분리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배수성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엔 유전자 돌연변이에 간략한 정리, 지금은 뭐가 나온 거야? 그렇지. 염색체 돌연변이의 구조이상과 수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거를 간단한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실제 여러 가지 수이상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좀 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필요한 것들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계도를 통해서 비분리를 우리가 1분열에서 잘못된 건지 2분열에서 잘못된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된 걸 얘기해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한 거보다 마지막에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했던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